드디어 대망의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홍경래라는 거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걸 먼저 아시면 좋겠고, 난, 반란을 일으킨 거죠. 홍경래가 주도했다고 해서 홍경래의 난이지만 홍경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 참여했는가까지가 오늘의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먼저 배경 있는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농민들이 있어. 어떤 농민들이냐? 지배층의 부패와 수탈로 고통받던 농민들이야. 이렇게 고통받던 농민들은 결국 뭘 깨닫느냐?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돼. 사회 현실, 지금 어떤 현실? 삼정이 문란하구나.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속 채우는 데에 관심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얘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농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부당하게 납부하는 세금 우리 안 낸다라고 거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령과 향리 이런 사람들 너무 썩었다라고 비리를 고발하는 벽서를 붙이기도 하고, 이거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점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우리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면 위로 드러나서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도 이제 아주 크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홍경래의 난인데요.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이 전체 사회적인 배경이었다면 여기에는 홍경래의 난 자체가 가진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를 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무슨 말이냐? 평안도 지역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안도의 상황인데 하나씩 보자. 평안도 가산에서 홍경래 등이 주도한 봉기. 왜 그랬느냐? 자, 원인 1번 서북지방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2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수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별이 왜 있었느냐? 서북지역 굉장히 중앙에서 동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성리학 보급이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도로 볼까? 안 되겠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중앙이라고 하면 서울 근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선 한양에서 뭘 보급했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성리학 나라이다 라는 걸 정하고 이걸 보급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지금만 해도 뭔가 관리를 잘 받는 지역과 관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제도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에 뭐 통신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직접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성리학 질서를 보급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이 평안도 지역, 홍경래가 살던 평안도 지역은 가장 마지막에 성리학이 보급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는 무시를 하기도 했어. 그 무시가 이어지는 게 무슨 일이냐? 과거에 급제를 해도 좋은 관직을 시켜주지가 않았어. 왜냐? 출신이 평안도이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던 게 당시 평안도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다음은 또 이거야. 평안도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 상공업이 발달했어. 왜냐면 여러분 여기 어딥니까? 자, 봐봐. 아잇, 이놈의 시도. 이렇게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중국이 나오죠. 중국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 있는 게 평안도이기 때문에 이 평안도라는 지역, 중국과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얘네는 돈이 많았겠지? 이 돈을 심지어 세조정권이 수탈하기까지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반란이라서 이 홍경래의 난에는 참여한 계층이 정말 다양합니다. 야, 주도한 것만 해도 벌써 몰락 양반과 신흥 상공업자, 따지자면 양반과 상민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 나머지 상민들, 이렇게 말하자면 뭐냐? 이 사회의 거의 전체 계층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던 만큼 이 봉기가 평안도 내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 평안도 내에서 청천강 이부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할 만큼 한동안 성장을 했는데, 이걸 지도로 볼까요? 이렇게 느리지 오늘따라? 자, 여기 청천강이 어디냐? 확대된 부분 보시면 여기 청천강 파란 줄기 보이시죠? 이거의 이북이라고 하면은 그보다 북쪽이에요. 북쪽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한동안 정말 커졌는데 결과적으로 관군에게 패배한 곳이라고 나와 있죠. 관군에게 결국에는 정주성이라는 곳에서 진압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끝났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 평안도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어딨어? 자, 19세기에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였다는 점에서 애초에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평안도의 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조하지는 못해서 아주 크게 성공은 못했어. 그렇지만 평안도 자체에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는 건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에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였다는 의미가 처음으로 있고, 그 다음으로 아래에 또 있어. 이후 19세기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왜냐? 야, 쟤네도 하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얻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야, 백성들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구나. 우리 조심하자. 라고 탐관오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게 홍경레이단입니다. 어쨌든 전개 과정으로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할 만큼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주성에서 진압당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술 농민봉기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임술 보기 전에 홍경래 간단히 정리하고 할까요? 홍경래라는 홍경래라는 난이 아니라 홍경래의 난. 오늘따라 아이패드가 느리네. 배경이 무엇이야? 지역 배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이 난이 일어난 배경 자체도 평안도에서 차별이 있다거나 수탈이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이게 장단점인 게 평안도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평안도 안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평안도 바깥의 사람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라는 걸로 끝났고, 그럼 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는 명백하게 홍경래단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는 건데, 자, 시작부터 알 수가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홍경래단에서는 배경이 평안도에 대한 수탈, 차별 이런 거였다면 지금 홍경래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세도 정권의 부정과 수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전국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온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들을 수탈했다는 거지. 특히 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이 대상에 있던 진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으킨 것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은 마치 홍경래처럼 몰락 양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시작된 곳이 어디냐? 진주야. 그러니까 진주농민봉기라는 이름이 붙지. 근데 얘네가 관할을 습격한다거나 조세대장을 불태운다거나, 이게 뭘까? 세금을 걷는 그 장부라고 보는데, 장부. 그 다음에 아전과 양반지주의 집을 허물고 불살랐다. 아전이 뭐랬어? 이거 할 때 제가 아전인수 얘기했죠. 아전인수 할 때 아전은 내 밭이지만 여기서 아전은 그 밭이 아니라 뭐야? 다양한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지방의 관리들, 이런 통틀을 부르는 게 아전이지. 그러니까 이때 지방의 관리들과 양반 같은 지배계층들의 집을 허물고 불살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것들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 조선 후기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통쾌해야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웃 마을들로 빠르게 퍼졌어. 그 규모가 어떤 식이었냐? 저 북쪽 끝에 있는 함흥이라거나 남쪽 끝에 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도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 임술농민봉기예요. 왜 그랬다? 다시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세도 정권의 부정과 수탈에 대한 비난이고, 이렇게 세도 정권이나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까지가 임술농민봉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진주농민봉기였어. 왜냐? 진주에서 일으킨 거잖아. 근데 이게 전국으로 퍼졌네? 그럼 더 이상 진주에서의 농민봉기라고 볼 수가 없죠. 전국적인 사건이죠. 우리 이렇게 전국적인 사건에는 지역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연도를 붙입니다. 임술년에 있던 농민봉기, 다시 말하지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가지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연도 이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임술인데,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문단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정부는 일단 관리들을 보냈어. 야, 저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네가 가서 왜 그랬는지 들어보고 해결 좀 해주고 와라 라고 관리를 보내서 수습을 했어.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삼정이정청이라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삼정이정청을 통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해봤어. 그치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다. 제도의 개혁 같은 문제 해결은 못했지만 농민의 사회의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식이 성장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장 나 먹을 거 먹고 대충 내년 농사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식,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농민들이 봉기 일으키면은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라는 나의 의식이 생겼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반란 보았는데요. 농민 봉기 보았는데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를 바탕으로 우리 수행평가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각각의 난 전체의 배경이 되는 2페이지 내용과 각각 두 가지 난의 배경과 전개과정 또는 진학과정 우리 서술하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시 조선시대 관리였다면 이런 농민들의 반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었을 것인지 현명하게 고민해보아서 이 문제의 원인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400자만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점수 받아가는 수행평가로 보자 우리. 알겠지?